지금 반도체 강국 한국의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도 반도체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 전쟁을 벌이면서 반도체 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패권을 지키기 위해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중국은 자체 기술을 개발하며 대응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도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경제 변화 속에서 한국이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삼아야 할 후보는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퍼 오카포르라고 하며 나이지리아 출신의 연구원입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넥타이를 고쳐매며 옥스퍼드 대학교의 웅장한 강의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오늘 저는 악명 높은 테디우스 웰링턴 교수님을 마주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캠퍼스의 모든 사람들이 웰링턴 교수님의 뛰어난 지성과 그의 완고한 고집으로 그를 알고 있었죠. 강의실은 학생들과 교수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 경제에 관한 강의 중이었고 뒤에 있는 화면에 다채로운 지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명확히 볼 수 있듯이 웰링턴 교수님은 우렁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주요 경제 강국들은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독일입니다. 이 국가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세계 시장의 방향을 설정하죠. 저는 주목받지 않으려고 뒷줄에 자리를 잡았어요. 싱가포르 출신의 제 멘토인 메이린 박사님이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앞줄에 있던 용감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웰링턴 교수님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어요. 그는 그 질문에 거의 기분이 상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이라고요? 그는 손을 무시하듯 흔들며 되풀이했어요. 좋은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만드는 작은 나라죠.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빠른 추격자라고 부르는 존재입니다. 진정한 혁신가가 아니에요. 저는 제 뺨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지난 1년 동안 서울에서 한국 산업을 연구한 후 저는 그가 얼마나 틀렸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미국, 일본 또는 유럽에서 개발된 아이디어를 가져와 더 저렴한 버전을 만들 뿐이에요. 그것은 리더십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방이죠. 린 박사님이 저를 부드럽게 팔꿈치로 툭 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곧 알게 될 거예요. 웰링턴 교수님은 주제에 열을 올리며 무대를 가로질러 걸었어요. 한국이 1960년대와 70년대에 경제 개발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단순한 제조업에 집중했습니다. 직물, 가발, 신발. 나중에 조선, 자동차, 전자기기로 옮겨갔죠. 항상 따라가고 항상 따라잡기만 했습니다. 저는 제 노트북에 적었어요. 웰링턴 교수는 90견해로 1990년대에 멈춰 있군. 린 박사님이 갑자기 외치셨어요. 교수님, 아마도 한국의 현재 세계 산업에서의 위치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뒷줄에 있는 우리를 보기 위해 돌아봤어요. 웰링턴 교수님은 누가 그에게 도전했는지 보려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 린 박사, 그는 그녀를 알아보며 말했어요. 항상 신선한 관점을 가져오시는군요. 좋아요. 한국에 대해 몇 분 정도는 할애할 수 있겠네요. 특별히 추가할 내용이 있으신가요? 린 박사님이 일어섰어요. 사실 제 동료가 방금 서울에서 1년 동안의 연구 프로젝트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현재 세계 시장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하고 있는 한국 산업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제가 일어서자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당신은 누구시죠? 웰링턴 교수님이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제퍼 오카포르입니다, 교수님. 저는 국제경제연구소를 위해 한국의 배터리 기술과 방위 시스템을 연구해왔어요. 배터리 기술과 방위 시스템이라고요? 웰링턴 교수님이 작게 웃으며 되풀이했어요. 그것들은 한국의 리더십을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기 힘든데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바로 그 점입니다, 교수님. 한국은 이러한 중요한 산업에서 추종자에서 선도자로 변모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웰링턴 교수님은 팔짱을 끼셨어요. 그가 저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적어도 호기심은 있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카포르 씨, 내일 당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해 보시겠어요? 우리 모두 이 소위 한국의 리더십에 대해 듣는 것이 흥미로울 것 같군요. 영광입니다. 교수님, 저는 빠르게 뛰는 심장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있게 들리도록 노력하며 대답했어요.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빠져나갈 때 저는 제 노트를 모았어요. 린 박사님이 제 어깨를 토닥거렸습니다. 그의 태도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웰링턴은 30년 동안 같은 아이디어를 가르쳐왔어요. 그가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웰링턴 교수님도 확실한 증거에는 반박할 수 없을 거예요. 한국이 결코 진정한 혁신 리더가 될 수 없다고 수십 년 동안 믿어온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착해서 발표 준비를 했어요. 제가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하면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저 평범한 발표가 아니었어요.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수님 중 한 분의 견해에 도전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강의실은 천천히 학생들로 채워졌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웰링턴 교수님의 견해에 도전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던 거죠. 뒷줄에서 저는 서로 흥분해서 속삭이고 있는 한국인 교환학생 그룹을 발견했어요. 린 박사님이 도착해서 저에게 격려의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준비됐나요? 그녀가 물었어요. 제 뱃속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준비됐어요. 정확히 오전 9시에 웰링턴 교수님이 성큼성큼 방에 들어오셨어요. 제잘거리던 소리가 즉시 잦아들었습니다. 그는 팔꿈치에 가죽 패치가 달린 트위드 재킷을 입고 계셨어요. 옥스퍼드 교수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그의 부시시한 흰 눈썹이 방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를 보고 놀라움으로 치켜 올라갔습니다. 오늘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군요. 그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책상에 놓으며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한국의 소위 세계 산업 리더십에 대해 듣고 싶어 하는 것 같군요. 그가 소위라고 말한 방식은 그가 여전히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몇몇 학생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오카포르 씨, 그가 외쳤어요. 당신의 발표를 진행할까요? 저는 발표 리모컨을 꽉 쥐고 방 앞으로 걸어갔어요. 웰링턴 교수님 옆에 서니 저는 믿을 수 없이 젊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경제학을 가르쳐 오셨거든요. 저는 강의를 시작하며 첫 번째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한국이 강조된 세계 지도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생각할 때 그들은 좋은 스마트폰, TV, 그리고 자동차를 만드는 작은 나라를 떠올려요. 그리고 삼성, LG, 현대와 같은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웰링턴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우리 모두 이 전자제품과 자동차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한국이 단지 소비자 제품의 제조업체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은 우리의 미래를 형성할 두 가지 산업, 고급 배터리와 방위 시스템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되었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는데 제 연구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오창의 거대한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 밖에 서 있는 제 모습이었어요. 또 다른 사진은 한화 디펜스 테스트 장소에서 저와 엔지니어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고 배경에는 K9 자주포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한국의 공장, 연구소, 그리고 기업 본사를 방문했어요. 제가 발견한 것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한국은 이 산업들에서 누구도 따라가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다른 나라들이 이제 복제하려고 하는 혁신으로 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웰링턴 교수님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것은 대담한 주장이군요. 오카포르 씨. 저는 40년 동안 세계 경제를 연구해왔고 진정으로 획기적인 혁신은 미국, 독일 또는 일본에서 나온다고 항상 관찰해왔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거에는 종종 그랬을 거예요, 교수님. 하지만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에서 새로운 리더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저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는 차트가 있는 슬라이드로 클릭했습니다. 지난 분기에 이 데이터는 한국 기업들인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함께 전기 자동차 배터리 세계 시장의 거의 35%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CATL만이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더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강의실을 통해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웰링턴 교수님조차도 그 숫자에 놀란 것 같았어요. 방위산업 수출에서도 같은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차트를 보여주며 계속했어요.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8번째로 큰 무기 수출국이 되었는데 불과 15년 전에는 31위였어요. 웰링턴 교수님은 안경을 조정하며 차트를 더 주의 깊게 살펴보기 위해 앞으로 몸을 기울이셨습니다. 흥미로운 데이터군요. 그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시장 점유율만으로는
혁신 리더십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단순히 다른 곳에서 개발된 기술을 대량 생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것은 제가 그가 물어볼 것이라고 기대했던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교수님. 한국이 진정으로 주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따라가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다음으로 탐구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강의실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전에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던 학생들도요. 웰링턴 교수님은 여전히 회의적으로 보였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호기심을 볼 수 있었어요. 계속해주세요, 오카포르 씨. 당신이 한국의 혁신에 대해 모은 증거를 봅시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는데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단면도를 보여주었어요. 복잡한 물질층들은 단순한 배터리라기보다는 우주선에서 볼 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일상에서 쓰는 AA 배터리가 아닙니다. 현대 전기 자동차 배터리는 수백 개의 구성 요소가 함께 작동하는 놀라운 기술 제품이에요. 웰링턴 교수님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시며 도표를 자세히 보셨어요. 꽤 복잡해 보이는군요. 인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저는 더 자신감을 얻으며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에요. 고급 화학, 정밀 공학, 그리고 정교한 제조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는 거대한 테슬라 공장을 보여주는 사진으로 넘겼어요. 테슬라가 첫 번째 기가팩토리를 건설할 때 그들이 배터리 기술을 위해 어떤 회사들에게 의지했는지 아세요? 바로 한국의 LG와 삼성이었습니다. 앞줄의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일본의 파나소닉과 함께 자체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지 않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대답했어요. 테슬라는 여러 배터리 파트너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파나소닉과 함께 일하지만 또한 한국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죠. 실제로 작년에 테슬라 배터리의 거의 30%가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왔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는데 배터리 혁신의 타임라인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10년 전 전기 자동차 배터리는 비싸고 오래가지 않았으며 충전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한국은 이 세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타임라인의 특정 지점들을 가리켰어요. 한국 연구자들은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새로운 화학적 구성을 개발했어요. 그들은 비용을 거의 90%까지 줄이는 제조 공정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몇 시간 대신 몇 분 안에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게 해주는 빠른 충전 기술을 선도했습니다. 웰링턴 교수님은 팔짱을 끼셨어요. 만약 이러한 혁신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제가 그것들에 대해 더 많이 듣지 못했을까요? 배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흥미롭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들은 자동차, 전화기, 발전소 안에 숨겨져 있어요. 아무도 그것들을 보지 못하죠.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 세계를 엄청난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대형 배터리 저장 시설 옆에 있는 풍력 발전 단지의 사진으로 넘겼어요. 배터리는 단지 자동차를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재생에너지를 실용적으로 만드는 조각이죠. 풍력과 태양 에너지는 바람이 불거나 햇볕이 있을 때만 작동해요. 저장 없이는 그것들에 완전히 의존할 수 없어요. 한국은 재생에너지원에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대한 배터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들은 바람이 불지 않거나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 전체 도시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요. 화면에는 저와 함께 선박 컨테이너 크기의 배터리 저장 장치 옆에 서 있는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이 단일 장치는 약 500개의 가정에 하루 종일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요. 한국은 이러한 장치들을 전 세계에 설치하고 있어요. 저는 작년 여름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웰링턴 교수님은 눈썹을 치켜 올리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이 시스템들이 다른 곳에서 개발된 기술의 단순한 한국 제조가 아니라 한국의 혁신이라고 확신하시나요? 저는 이 질문에 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특허 데이터를 보여주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 더 많은 배터리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들은 연구개발에 수십억을 투자했어요. 그들의 과학자들은 배터리 화학 및 설계에 관한 수천 개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국가별 연구 성과를 비교하는 차트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 인구 대비 더 많은 배터리 연구자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 중요한 기술에서 주도하기 위한 의도적인 국가 전략입니다. 이제 강의실은 조용했어요. 저는 많은 학생들이 필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웰링턴 교수님조차도 회의적이기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셨어요. 배터리 혁명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어요. 세계가 화석 연료에서 멀어짐에 따라 배터리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것들은 우리의 자동차, 가정, 그리고 전력망에 있을 거예요. 그것들은 배와 비행기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은 이 혁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웰링턴 교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이것은 단지 무언가를 더 저렴하게 또는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한국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것이 혁신 리더십의 정의 아닌가요? 웰링턴 교수님은 안경을 고쳐 쓰시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당신은 한국의 배터리 혁신에 대해 설득력 있는 사례를 제시했군요. 그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두 가지 산업을 언급했어요. 방위 시스템은 어떤가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매혹적인 이야기입니다, 교수님. 저는 계속하기 전에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방위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저를 약간 긴장되게 했습니다. 꽤 진지한 주제니까요. 이제 방위 산업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현대 군사 장비를 보여주는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기며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기와 군사 기술에 대해 생각할 때 그들은 미국, 러시아 혹은 프랑스를 리더로 떠올리죠. 한국은 좀처럼 떠오르지 않아요. 웰링턴 교수님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확합니다. 주요 방위산업체는 전통적으로 로키드 마틴 같은 미국 기업이나 BAE 시스템즈 같은 유럽 기업들이었죠. 그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이었어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은 세계 최고의 방위산업 수출국 중 하나로 변모했습니다. 저는 다양한 색상으로 강조된 국가들과 함께 세계 지도로 넘겼어요. 이 지도에서 파란색 국가들은 지난 5년 동안 주요 한국 방위 시스템을 구매한 곳들이에요. 보시다시피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뒤쪽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정확히 어떤 종류의 방위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장비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첨단 군사 시스템 중 일부를 수출하고 있어요. 저는 다양한 한국 방위 제품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것은 K9 썬더입니다. 저는 큰 자주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포병 시스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어요. 호주,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고 폴란드가 모두 이것을 구매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이것은 K2 흑표 전차인데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여러 면에서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더 발전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더 가볍고 더 나은 전자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자동 장전 시스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웰링턴 교수님은 안경을 고쳐 쓰셨어요. 인상적인 기계군요. 하지만 분명 이것들은 미국이나 유럽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겠죠? 저는 이 질문에 대비가 되어 있었어요. 사실, 교수님, 이것들은 한국의 디자인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은 미국 장비에 크게 의존했어요. 하지만 1970년대부터 그들은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까지 그들은 독창적인 디자인을 만들고 있었어요. 오늘날 그들의 많은 시스템에는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혁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규모 계약 서명식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작년에 폴란드는 한국 탱크, 곡사포, 그리고 전투기에 대해 200억 달러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는 최근 역사상 가장 큰 방위 계약 중 하나였어요. 폴란드는 미국이나 독일 장비를 구매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대신 한국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앞줄의 한 학생이 의아해 보였어요. 하지만 왜 국가들이 미국이나 유럽 옵션 대신 한국 장비를 선택할까요? 그것들이 여전히 더 좋은 것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 방위 시스템은 세 가지 주요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합리적인 가격에 뛰어난 성능을 제공해요. 한국 시스템은 종종 미국 시스템 비용의 60%로 그 성능의 90%를 제공합니다. 둘째, 한국 기업들은 빠르게 장비를 생산하고 각 국가의 필요에 맞게 맞춤화할 수 있어요. 많은 서구 방위산업체들은 긴 대기 시간이 있고 덜 유연합니다. 그리고 셋째, 한국은 IT 강국이므로 방위 시스템의 인공지능 기반 타겟팅, 첨단 통신, 그리고 네트워크 통합과 같은 첨단 기술을 통합합니다. 웰링턴 교수님은 이제 확실히 관심을 보이시며 앞으로 몸을 기울이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오카포르 씨. 이것들은 꽤 구체적인 자료처럼 보이는군요. 제 연구 기간 동안 저는 한국방위 산업 전시회를 방문했어요. 또한 한화 디펜스, 한국항공우주산업, 그리고 현대 로템의 엔지니어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들을 가까이서 보고 그것을 만든 사람들로부터 직접 기술에 대해 배웠어요. 저는 한국에서 만든 자율 군사 로봇 옆에 서 있는 제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이 전투 로봇은 군인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위험한 지역을 통과할 수 있어요. 어려운 지형을 탐색하고 위협을 식별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합니다. 이제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웰링턴 교수님조차도 감명받은 것 같았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민간 기술과 군사 응용을 어떻게 결합하는지예요. 반도체,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공학 분야에서의 그들의 전문성은 첨단 방위 시스템을 만드는데 독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보았어요. 한국 방위산업의 변화는 단지 더 나은 무기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이는 한국가가 자신의 방위 능력에서 자급자족하면서 다른 국가들이 구매하고 싶어하는 제품을 만들기로 결정한 것에 관한 것이죠. 웰링턴 교수님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군요. 당신은 확실히 이 산업들에서 한국의 위치에 대해 우리에게 고려할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의 어조에서 제가 그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아마도 그는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추종자가 아니라 이러한 중요한 기술들의 리더로서요. 저는 강의실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 발표 초반에 졸려했던 학생들이 이제는 곧게 앉아 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웰링턴 교수님의 엄격한 표정도 부드러워졌어요. 그는 더 이상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셨습니다. 당신의 연구는 꽤 철저하군요. 오카포르 씨, 웰링턴 교수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씀하셨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군요. 저는 한국이 이 분야에서 이룬 발전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었어요. 웰링턴 교수님은 자신이 뭔가에 대해 틀렸을 수도 있다고 거의 인정하지 않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는 대답했어요. 저도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 놀랐어요. 제조업에는 능숙하지만 혁신에는 그렇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발견한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린 박사님이 손을 드셨어요. 제퍼, 한국이 이런 변화를 이루게 된 요인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이 산업에서 추종자에서 리더로 변모했나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한국 발전의 타임라인을 보여주는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기며 말했습니다. 저는 타임라인의 시작 부분을 가리켰어요.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어요. 그들은 천연자원이 거의 없었고 산업도 미미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기로 넘어갔어요. 1960년대와 70년대에 그들은 기본적인 제조업에 집중했어요. 직물이나 단순한 전자제품 같은 것들요. 그때 그들은 확실히 추종자였고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바뀌었나요? 언제 그들이 혁신가가 되기 시작했나요? 전환점은 두 번의 주요 경제 위기 동안 왔어요. 저는 타임라인의 표시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국을 심하게 강타했어요.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더 많은 도전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1997년의 신문 헤드라인을 보여주기 위해 클릭했어요. IMF, 한국의 구제 금융 요청. 이 위기들은 한국 지도자들과 기업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쳤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다른 나라들을 계속 따라갈 수만은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들만의 길을 찾고 세계가 미래에 필요로 할 독특한 제품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한 한국의 연구개발 지출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거의 어떤 나라보다도 GDP 중 더 많은 부분을 연구와 개발에 쓰고 있어요. 그들은 대학 연구소, 그리고 기업들 사이에 놀라운 연결을 구축했어요. 교수가 연구실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 그것은 빠르게 제품으로 이어집니다. 웰링턴 교수님은 생각에 잠겨 턱을 문지르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추종자에서 리더로 변화하기로 의도적인 결정을 내렸군요. 하지만 왜 특별히 배터리와 방위 시스템인가요? 왜 다른 산업은 아닌가요? 또 다른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으며 말했어요. 그들은 이 분야들을 매우 전략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전기 자동차와 재생에너지 시스템의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한국 리더들은 세계가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는 점을 일찍 깨달았어요. 한국은 석유나 가스 매장량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기회였습니다. 그들은 석유와 가스를 대체할 기술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저는 방위 시스템을 보여주기 위해 클릭했어요. 방위 산업에 관해서는 한국은 북한과 인접해 있어 중요한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수십 년 동안 그들은 미국의 보호에 의존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체 방위 능력을 구축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나중에 그들이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뒷줄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이 분야에 투자하지 않나요? 무엇이 한국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만들었나요? 여러 가지요. 저는 대답했어요. 첫째, 한국 교육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특히 과학, 기술, 공학, 그리고 수학 분야에서요. 그들은 재능 있는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저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요. 교육은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둘째, 한국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투자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그들은 단지 다음 분기 이익만 생각하지 않고 10년 후에 어디에 있고 싶은지 생각합니다. 저는 LG가 서울 근처에 건설한 거대한 배터리 연구센터의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이 시설은 수십억 달러가 들었고 건설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이는 LG가 경쟁자들보다 앞서 나가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한국인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끈기가 있어요. 그들이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도전을 극복할 방법을 찾습니다. 저는 웰링턴 교수님이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처음으로 저는 진정으로 그에게 새로운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가져온 믿음에 도전하는 어떤 것을요? 웰링턴 교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저는 1985년에 한 번 서울을 방문했었어요. 그때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지만 지금 당신이 설명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었죠. 다시 방문해 보셔야 해요. 교수님, 저는 제안했어요. 알아보지 못하실 거예요. 오늘날의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웰링턴 교수님은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어요. 아마도 그래야겠군요. 내 한국에 대한 이해가 구식인 것 같군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웰링턴 교수님이 자신의 지식이 구식일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너무 활짝 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글쎄요. 그는 이어 말했어요. 당신은 확실히 우리 모두에게 생각해볼 많은 것을 주었군요. 오카포르 씨. 당신의 연구는 글로벌 혁신 패턴에 대한 오랜 가정들에 도전하고 있어요. 저는 성취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싶었던 이유예요, 교수님. 때로는 어떤 국가가 다른 분야에서 선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을 둘러보니 저는 학생들이 새로운 존경심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캠퍼스에서 가장 엄격한 비평가인 웰링턴 교수님은 실제로 제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진실과 데이터의 힘이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저는 단지 한 교수님의 생각만 바꾼 것이 아니라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학생들의 시선도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힘이자 제가 연구자로서 꿈꿔온 가장 의미 있는 성취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초 만에 클릭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